헬로 데 안녕하세요. 아쿠아스킴의 의료통역 120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통문 시리즈 2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문 시리즈 2 심화 과정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리즈 2를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가 계속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통문 시리즈 2에 나오는 필수 용어들 때문인데요. 시리즈 2에서는 통문 시리즈 2에 나오는 필수 어학용어 300개를 모아서 시리즈로 만든 것이니 꼭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필수 어학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통문 시리즈 심화 과정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멈추어서 어학용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면은 공부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시리즈 2의 필수 어학용어 300개를 반드시 숙지하고 오세요. 그 300개의 단어들로 통문 시리즈 2가 뼈대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역시 의료통역 전문 과정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책 역시 또 구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보문고나 아마존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은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그냥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만 그 프린트하는 과정이 번잡스럽다, 재본하는 게 귀찮다 이러시면은 뭐 책을 살 수도 있지만 싼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영상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발행하신 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겠네요.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예, 일단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수술 동의서까지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책의 목차 중에서 소화기 내과와 에서부터 시작해서 20과, 그러니까 치과에 이르기까지 이 과들을 다 모아서 통문 시리즈 이 30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문 시리즈 2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시리즈마다 공부법이 전부 달라서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공부하는데 뭐가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번잡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제 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통문 시리즈 2의 공부법은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 문장과 영어 키워드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제가 한국 문장을 영어 통역한 저의 답안도 있지만은 뭐 90% 이상은 이 교재의 샘플 답안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샘플 답안에서 저의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텝 3에서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보여드리고 제가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이 영문을 소리내어서 답하는 그런 단계로 이 심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어 말하기의 핵심은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What's your intention?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전달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메시지를 구조, 말하자면 문법이 되겠죠. 문법 속에 잘 집어넣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환자의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할 때 하고, 의사 선생님 말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그 구조, 그 담는 바구니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양측 문화와 양측 언어 역량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는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분명한 것은 정확성은 기본인 거죠. 이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로 구성된 발화문을 다른 언어로 발화문을 구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그 심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말,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 질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들이 신진대사에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해독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그죠? 그렇고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맥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고는 이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지만 이것이 외국어, 영어로 전달할 때는 이 그렇고에 대한 그 소통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맥락을 찾는 능력인데요. 우리 한국말에서 뭐 영어도 그럴 때도 있지만은 특히 한국어 언어라고 하는 그 성격상 그 우리가 맥락을 알면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주어가 이해될 때도 있지만은 조금 숨겨진 주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맥락을 찾는 엑스레이 심전도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적절한 시술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환자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의사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의료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을 찾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트 처리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우선 정밀 심장 검사를 해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견서에는 이러이러하고요. 이 검사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얼른 이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선 first of all we will conduct 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처럼 해줘야 되고 그죠? 그 소견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doctor's note, referral letter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검사는 이렇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주된 메인 아이디어를 잡으셔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학 그 주제 지식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 확대술이 최소한의 침습으로 시행되는 시술입니다만 시술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흉터 조직으로 인해 유방 부호형물의 모양이 뒤틀어질 수 있는데 피막 구축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피막 구축이 어떤 것인가? 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생물, 그 검사용 장비의 일부가 체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피막 구축은 여기 있죠. 외부 물질에 대해서 사람 몸의 면역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이 물질을 둘러싼 막이 오그라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성형외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용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여기는 성형외과니까 수술의 경우이지만은 질병과 질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이제 이 통역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스텝 1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장과 키워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1번과 2, 스텝 1과 스텝 2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데요. 요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그 치료 목표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치료 방법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 재활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시리즈 2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통역, 그 전체 문장을 통역해야 되는데 단어에 막혀서 넘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2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단어에서 무너지면은 메시지도 전달이 안 되고 의미도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일반 엑스레이는 normal 엑스레이고 측면 엑스레이는 side 엑스레이다. 이렇게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죠. 키노트라고 하죠.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리콘의 장점은 느낌이 더 자연스럽다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청크별로 공부를 해서 실리콘의 장점, the advantage of silicone is that 이런 식으로 유방 조직이 없는 경우라면 there is no breast tissue 뭐 그렇지만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통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advantage of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유방 조직이 없는 경우라면 실리콘이 더 좋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형물을 말아서 삽입한 다음에 불어서 펴는 거지요. 이것도 유방 확대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roll, insert in, blow up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역할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심화 과정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스텝 3을 하는데요. 이제 공부 방법이 제 말을 통역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한국말을 읽을 거예요. 환자가 서 있는 모습을 엑스레이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한국말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조금 있다가 또 영어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한국말이 나올 때 영어를 또 다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줬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여러분의 학습 방법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도를 좀 해봤는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가 서 있는 모습을 일반 엑스레이로 찍은 것입니다. 측면 엑스레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일단 영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was a normal x-ray of the patient standing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전에 제가 1초 정도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꺼내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문장을 읽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모범 답안이지 이것이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결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문장의 얼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 보시면은 척추 모양을 보면 척추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척추골이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있는지를 여기서 whether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의 장점은 느낌이 더 자연스럽다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The advantage of silicone is that it feels more natural.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학습으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아직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이런 샘플 답안을 외우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 샘플 답안을 기반으로 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성급하게 너무 여러분의 스타일을 가져오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샘플 답안과 제가 또 보충한 그 샘플 답안에 기초를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익숙해질 때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한국말 하면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조금씩 드렸는데 1분일 때도 있고 30초일 때도 있고 시간이 그렇게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학습 속도에 따라서 짧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길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통문 시리즈가 30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강을 보시면은 제가 공부 영상마다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좀
힘들고 처질 때, 진도가 빨리 안 나갈 때,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좀 갈등 생기실 때, 누구나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끝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응원하고 제가 만든 통문 시리즈 2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